롯데편은 저희가 이제 투수까지 알아봤잖아요. 오늘 이제 25시즌 야수하고 종합 시즌 전체를 좀 알아볼 겁니다. 손호영이 20홈런 이상을 도전할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 그리고 나승엽이 1루수로 고정이 되니까 3할에 도전을 해야 되고 24시즌의 주전 유격수였던 박승욱 선수가 발전, 그리고 박승욱 선수가 안 좋았을 때 백업 발굴이 숙제일 것이다. 그리고 포수로서 유강남의 각성이 필요하다. 타자 말고 포수로서. 저런 걸 내야에 제가 토픽으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25시즌 롯데 내야의 가장 큰 화두로 뽑은 게 뭐였냐면 포수 안정이었습니다. 유강남 선수가 24시즌에 포수로서의 부분이 너무 성에 안 찼으니 그런 부분이 25시즌에는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될 거다. 그래서 꼭 롯데 내야의 안정화를 포수서부터 가져가야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는 손호영 선수가 24시즌에 트레이드 효과를 보면서 정말 신데렐라처럼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20홈런을 도전을 하는 해가 될 것이다. 왜? 24시즌에 18개를 때렸으니까. 손호영 선수의 파워의 노림수면, 적극성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제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 친구도 부상을 꽤 자주 당하는 몸이라서 관리를 좀 제발 잘해야 될 것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승엽이 확실하게 메이드가 돼야 된다. 나승엽은 타격에 대한 가능성, 타격에 대한 자질은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누가 봐도. 다만 25시즌에는 그 타격의 가능성, 그 타격의 능력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대로 펼치시고, 그리고 장타에 대한 욕심을 조금 더 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0개 정도 쳤는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죠. 나승엽 선수가 한 20개 정도는 치면 좋을 텐데, 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다음 고승민도 제발 내버려 둬라. 그동안 고승민 선수 포지션 막 2루 했다, 우익수 갔다 난리를 쳤잖아요. 이제 빠따질 좀 하려고 하니까 2루에 그냥 박아놓고 네 맘대로 해보세요 라고 그냥 내버려 두자. 무관심해져 보자. 그 다음 박승욱이 부담감이 좀 있을 거다. 왜냐하면 박승욱 선수가 사실은 SK 시절서부터 박승욱 선수를 유격수로 키우려고 무지하게 무던히 애를 썼던 친구인데 그게 안 돼서 롯데로 왔는데, 롯데에서도 사실은 큰 빛을 보지 못하다가 유격수가 빠지고 해서 결국 박승욱 선수를 24시간에 픽스를 시켜줬는데 괜찮았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수비에서도 상당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나마 아직 빠따는 기대치만큼 안 되지만 어쨌든 롯데의 유격수는 박승욱이 25시즌에도 갈 거야 라는 게 당연한 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보시면 노진혁, 김민성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제가 누굴 써놨냐면 전민재와 한태양을 써놨었습니다. 전민재 꽤 쏠쏠하다. 유격수 중심으로 모든 포지션을 볼 수 있고, 한태양 역시 유격수는 물론 어디든지 커버 가능하니까 이 두 선수 제가 꼭 잊지 말라고 써놨었습니다. 자, 최양 정우는 그렇다고 치고, 내야는 솔직히 유강남만 정신 차리면 경쟁력 괜찮다. 유격수가 조금 아쉽긴 하다. 손호영, 고승민, 나승엽 주전 2년 차의 시즌이 너무 기대가 된다. 거기에 만능 백업들도 준비가 돼 있다. 전민재, 한태양. 유강남과 백업 포수들이 조금만 자리 잡으면 롯데 야수들 내야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여기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상과 이러한 제 생각이 얼마나 적중하고 얼마나 미적중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호영의 20개 홈런 많이 아쉬웠죠. 1루수 나승엽이 3할에 도전해야 된다. 혼나야죠. 유격수 박승욱의 발전 및 백업 발굴. 박승욱보다 오히려 백업 선수들의 발굴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고, 그게 롯데 내야의, 롯데 야수의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였죠. 25시즌에. 포수 유강남의 각성이 필요하다. 시즌 도중에 김태형 감독님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너 나와! 진짜 무한할 정도로. 자, 포수 안정. 일단 유강남 선수의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유강남 선수는 타율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유강남답게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일단
홈런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강남의 강점은 타격도 타격인데 장타력이에요. 근데 유강남 선수가 장타력이 떨어진다라는 건 사실은 그 타격에 있어서 유강남의 장점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유강남 선수가 포수로서 그러면 잘해줬어야 되잖아. 그러면 과연 포수로서 수비 이닝은 얼마나 됐는지 그걸 한번 보자고요. 박동원 선수가 938.1이닝으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저기 밑에 409이닝 이재원 선수. 이재원 선수는 주전 포수가 아니잖아요. 유강남은 주전 포수임에도 641.1이닝. 즉 주전 포수가 아닌 이재원 선수보다 한 200이닝 정도 더 받습니다. 그리고 주전 포수 중에는 소화 이닝이 꼴찌예요. 이게 아쉽다는 겁니다. 장타력이라도 예전처럼 보여줬으면 모를까. 솔직히 주전 포수로서 역할에는 불만이었다. 그리고 손호영 선수도 보시면 사실은 작년에 뻥하고 터지면서 홈런 18개 때리면서 올해 제가 20개 충분히 기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게임 수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났는데 에버리지가 2할 오픈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손호영 선수가 24시즌에 트레이드로 복덩이로 와서 4번 타자까지 꿰차면서 손호영 선수가 없었으면 3루가 어땠을까 막 이런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제 한동희가 빠져나간 3루 그리고 한동희가 돌아와도 손호영 선수와의 시너지 양쪽 코너는 걱정 없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호영 선수가 25시즌에는 예를 들면 2년차 징크스를 겪은 시즌인 거죠. 그래서 시즌 말미에 손호영 선수가 한태양 선수라든지 전민재 선수라든지 또 김민성 선수도 쏠쏠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호영 선수가 이거 내가 자칫 내 포지션이 없을 수 있겠는데 그리고 외야도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본인 포지션에 대한 불안함을 나타내기도 했고 또 실제로 멀티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 나승엽 선수가 진짜 메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승엽 선수가 일단 게임 수도 뭐 부상도 좀 있었지만 부진 때문에도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에버리지가 2할 2푼 9리 홈런은 제가 20개 가까이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랬는데 늘었어요. 2개.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고 쳐. 근데 확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나승엽이면 이건 매력 없거든요. 더군다나 포지션이 1루인데 저는 이렇게 기복이 심할 거라고는 솔직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나승엽 선수의 기간별 기록인데요. 전반기 2할 3푼 9리 이것도 부진했잖아요. 후반기는 2할 2일이에요. 4월 달에 좋았어요. 3할. 그런데 4월 달에 5월 달에 1할 6월 달에 2할 7월 달에 1할 8월 달에 좀 살아나나 싶었더니 9월 달에 1할. 그러니까 나승엽 선수가 전반적으로 그냥 안 좋았던 시즌이에요. 근데 저는 나승엽 선수가 적어도 작년만큼의 퍼포먼스는 전 내줄 거라고 너무 제가 확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 자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기록이 좀 당황스럽다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야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나마 고승민 선수는 좀 나아요. 2할 7푼 때는 기록을 했으니까. 근데 이 친구도 홈런이 14개에서 4개로 확 줄었어요. 자, 기간별 기록 볼까요? 전반에 2할 999. 좋아. 후반에 2, 3일로 훅 떨어지잖아. 8월달, 9월달. 여기때가 뭐야? 가장 중요했던 상황이잖아요. 롯데가 8월달에 12연패를 했는데 그때 왜 12연패를 했느냐? 결국 타격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프리뷰에서 살짝 전민재하고 한태양 선수를 언급했었잖아요. 이 전민재 선수의 기록을 좀 지금서부터는 이제 조금 좀 밝은 얘기들 287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전민재 선수는 뭐가 더 무서웠냐면 초반에 진짜 페이스가 어마무시했습니다. 4월 달에 4할 때를 때렸고요. 5월 달에도 3할 8푼 8리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안구출혈이 발생이 됐죠. 대박이었죠. 한 번도 주전으로 뛴 적이 없는 친구인데. 진짜 전민재 선수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2024년도에는 트레이드로 손호영이 대박을 치고 25년도에는 전민재 선수가 대박을 치고 이 전민재 선수가 초반에 잘 나가다가 빠졌을 때 야 이거 어떡하나 전민재가 빠졌다 할 때 튀어나온 게 한태양 선수였습니다. 제가 한태양 선수를 기억하는 건 군대 가기 전에 정말 수비 예쁘게 잘한다. 근데 빠따 왜 저래? 진짜 이거였어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올해 얘 빠따 왜 이래?
다른 의미로 완전 일치월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태양 선수는 손호영이 부진해서 2루에도 배치가 됐었는데 주 포지션은 유격수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1번 타자로서도 굉장히 많이 출전을 했습니다. 1번, 7번, 8번, 9번 그리고 여기 보시면 2루수 가장 많이 출전했죠. 237타석. 그래서 한태양 선수가 없었다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승욱 선수가 발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박승욱의 발전 및 백업의 발전. 그런데 박승욱 선수는 완전 기회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롯데로 이적해서 100경기, 123경기, 139경기. 누가 뭐래도 롯데에서 3년간 빼놓을 수 없는 내야수였는데 25시즌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54경기. 특별히 부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친구들한테 기회를 더 준 겁니다. 전민재와 한태양과 손호영과 고승민과. 그러니까 이게 롯데가 24시즌, 23시즌에 비해서 몰라보게 내야가 달라지고 어려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 아까 김민성 선수하고 노진혁 선수를 한꺼번에 묶어놨었잖아요. 근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김민성 선수인데요. 갑자기 100경기 가까이 뛰면서 2할 4푼 3리. 상당히 후반부에 쏠쏠하게 역할을 했었습니다. 3루수 수비는 물론이고 대타, 5번 타선. 그래서 굉장히 쏠쏠했었고 무엇보다 팀 내 3루수 출장, 최다 출장 2위기를 기록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3루 수비는 김민성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매우 쏠쏠했던 김민성 선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 박찬영. 이 친구는 기록 갖고 있어요. 이 친구가 올 시즌 끝나고 여기저기서 좀 상을 받으면서 이름을 더 알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임팩트가 있었죠. 48경기에서 3할 4푼 1리. 홈런도 쳤죠. 3개나 쳤습니다. 이 친구가 그 최강야구인가요? 거기 출신인데 무엇보다 대단했던 건 엄청난 근성 덩어리이기도 하지만 데뷔 첫 타석서부터 연속으로 4연타석 안타를 때렸습니다. KBO 역사상 딱 3명뿐인 진기록. 그 다음 정훈 선수의 마지막 시즌이 됐죠. 진짜 고생했고 정말 대단한 인간 승리 또 한 명 중에 선수, 좋은 선수였습니다. 근성과 함께. 참 좋아했어요, 전. 자, 정복은, 손성빈 이걸 보기에 앞서서 유강남 선수가 98경기 641.1이닝, 손성빈 선수가 쉬운 경기 189.1이닝, 정복은 선수가 3할 9푼 7리입니다. 여기서 박재엽 선수도 한번 센세이션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지금 롯데자이언츠는 젊고 어린 포수들이 있어요. 손성빈도 어깨 기가 막히고 정복은 선수도 수비적으로는 별로 큰 문제 안 되는 선수예요. 박재엽 선수도 과감한 타격 보여줬고 좋은데 누가 뭐래도 주전은 유강남 선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유강남 선수의 포수로서의 안정감이 있어야 타격은 유강남 선수가 포수 중에는 원탑이니까 롯데에서 타격은 노터치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비로서의 안정감, 볼배합으로서의 안정감을 보여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안타까우니까 김태형 감독도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주전이니까. 그리고 몸값이 비싼 선수니까. 그래서 그 부분, 포수 쪽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일단 전 개인적으로 롯데의 내야를 엄청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승민, 나승엽 타격 부진으로 실망스러웠고요. 거기에 손호영도 2년차 징크스. 하지만 그게 조금 안 좋았다면 한태양, 박찬영, 전민재 내야에서 새로운 젊은 피들을 막 이 뜨거운 피를 수혈해 갖고 저들의 가능성을 높게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롯데 내야가 가는 방향은 맞다.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맞는데 25시즌에 그게 수치화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좋은 쪽으로. 자, 다음 외야 프리뷰는 제가 어떻게 해놨었는지. 25시즌 외야는 레이에스, 윤동희, 황성빈은 오케이. 그리고 조세진 전역했으니까 주목해라. 오른손. 백업 옵션이 좀 부족해. 롯데가. 레이에스는 올 시즌에 홈런 조금만 더 쳤으면 좋겠다. 25시즌에. 충분히 20개 넘길 수 있을 거야. 다른 건 그냥 알아서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윤동희는 3할을 기본적으로 칠 수 있는 타율로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올 시즌도 1번을 치게 된다면 저는 윤동희는 1번 스타일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윤동희는 20개를 치는 6번 타자가 됐으면 좋겠다. 황성빈은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야구하면 된다. 그래도 24시즌에 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된다.
선수였고 전준우는 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선수다. 아직도 3할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20개 홈런도 기대할 수 있는 팀의 중심이다. 수비는 이제 신경 쓰지 말자. 조세진에 대한 기대치 올해는 거의 보지를 못했고 결론부터 장두성은 대주자 대수비 옵션으로 딱이다. 워낙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 황성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장두성이 대주자 대수비 옵션으로 1순위다. 그래서 롯데 외야는 작년이랑 별반 다를 거 없다. 장타 부족에 대한 것도 역시 아쉬울 거야 올해도. 그래서 그 부분 디벨롭 시키려고 사직 담장을 낮췄어. 근데도 결론적으로는 안 됐어. 전체적인 장타력 향상을 기대하고 싶어. 근데 롯데가 백업 외야수가 살짝 부족해? 좀 더 수적으로 많은 외야 옵션들이 경쟁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땠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레이에스, 윤동희, 황성빈 오케이. 저는 레이에스만 오케이였던 것 같은데요. 조세진 주목! 볼 수 없었다. 백업 옵션이 부족하다. 백업들이 생각보다 잘해줬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야와. 기존의 주전이 선수들보다 백업 선수들이 활약이 좋으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레이에스 홈런 좀 늘리자라고 했는데 기록 보겠습니다. 레이에스는 그냥 잘 치는 타자예요. 2년 연속 전경기 출장. 3할 2푼 6리, 3할 5푼 2리. 안타 187개, 202개. 389개를 때렸습니다. 2년 동안.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또 하나. 저는 레이에스가 너무너무 좋은 타자라는 게 2사 득점권 타율이 무려 3할 8푼 1입니다. 그리고 2사가 아니라 그냥 득점권. 무사가 됐던 1사가 됐던 득점권 타율이 3할 7푼 5리. 이건 넘볼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다만 병살이 좀 많다며. 그게 불만이라며. 그건 인정. 근데 병살 많은 만큼 저렇게 주자들을 잘 갖다 불러들이는데 저런 선수가 지금 롯데에 어딨어. 저는 레이에스의 재계약은 1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윤동희는 결국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홈런 20개 치는 6번 타자 유형이다. 2할 8푼 1리 97경기 홈런 9개. 홈런 또 줄었어요. 그 지금 보시면 287, 293, 282. 야 이거 이러다가 리밋 걸립니다. 이게 자칫 윤동희 선수의 에버리지로 굳어져요. 지금 보세요. 평균 에버리지가 딱 287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윤동희 선수가 조금 더 확실한 타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6번밖에 안 돼요. 윤동희 선수가 타선을 어떻게 나왔었는지 1번으로도 55타석, 3번 84타석, 5번 167타석, 6번 44타석. 저는 5번보다는 6번 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5번은 좀 더 에버리지가 더 좋아야 돼요. 그리고 윤동희 선수의 타점이 53개밖에 안 돼요. 조금 더 좋은 숫자를 보여줘야 됩니다. 윤동희 선수는. 황성빈 선수가 이 손가락 부상으로 진짜 지금도 완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좀 안타까웠어요. 24 시즌에 진짜 빵 하고 떴잖아요. 근데 올해가 더 기대가 됐는데 오히려 손가락 부상 때문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기간별 기록을 좀 보시면 시즌 개막하고 좀 어려웠으나 그래도 4월 달에 3할 6푼 1리로 쭉 올라왔는데 5월 달서부터 이제 부상 여파로 좀 빠지기 시작하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즌 내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튀어나온 선수가 장두성 선수였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대주자, 대수비 옵션으로 넘버1이라고 했는데 이 장두성 선수가 황성빈 선수의 이탈을 틈타서 센터로 올라오면서 진짜 커리어 하이를 찍었죠. 대단히 근성 있고 군대까지 갔다 온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장두성 선수가 보여준 모습이 저는 황두성 선수랑 별반 다를 바 없었다. 1번 타자 중견수, 허슬 플레이. 피가 고였는데도 뛰어버렸잖아요. 그 부상 때문에 나온 친구가 또 김동혁이에요. 이 친구도 생각보다 무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93경기. 이 친구도 딱 그런 유형의 선수죠. 그리고 전준우입니다. 올해도 114경기 293. 홈런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8월 달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 친구가 빠지면서 거기서부터 하필이면 롯데 타자들이 같이 죽었죠. 전준우 선수의 득점권 타율 보시면 2사 득점권 타율 3할 5푼 5리. 그리고 득점권 전체 득점권 3할 5푼 9리. 레이에스와 함께 클러치 능력은 팀에서 최고입니다. 전 너무 인정합니다. 그리고
10개 구단 외야를 조금 WAR을 보시면 롯데가 4위를 했습니다. 레이에스가 워낙 좋았으니까. 홈런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단 홈런이 너무 적어요. 그건 인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홈런이 적더라도 일단 내야처럼 새로운 얼굴들, 그러니까 장두성 선수와 김동혁 선수 이런 친구들이 명함만 내민 게 아니라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뎁스화 됐다라는 게 상당히 좋은 거였죠. 자, 그런데 야수 전체로 보면 야수 전체 내야와 외야를 합친 건 9위로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윤나고 황손 기록이 숫자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쉬웠다면 말씀드린 대로 백업 선수들의 발전, 발견 이게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의 장타력 부족은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요. 즉 쉽게 얘기해서 다른 팀들은 2점 석점을 투아웃 이후에도 주자 하나 깔아놓고 뻥으로 2점 나고 주자 2명 깔아놓고 뻥으로 2점, 3점 나고 그랬는데 롯데는 확률적으로 한 이닝에 2점 날려면 안타 4개, 석점 날려면 안타 4개, 5개. 이게 힘들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게 그러다 보니까 3월 달서부터 롯데가 8월, 7월 달까지 그래도 리그에서 가장 기복이 적은 타격의 힘을 보여줬는데 하필이면 8월 가장 중요할 때에 빵 하고 그 데미지가 터지면서 그동안 잘 견뎌왔던 게 터지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수 쪽은 전체적으로 저는 가는 방향은 지금 잘 가고 있어. 물론 장타력에 대한 고민은 이거는 뭐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25시즌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그래도 가지고 있는 거에서 최대한은 끌어냈단 말이죠. 25시즌의 야수 쪽은.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투수하고 야수를 좀 보면 8월까지 3위를 유지하면서 포스트시즌 진출이 매우 유력했는데 그 후반부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프리뷰에 24시즌보다 25시즌은 더 피 튀기는 5위 싸움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피 튀기는 정도가 아니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10개 구단 체제로 바뀌고 나서 8월까지 3위를 유지하다가 포스트시즌 못 간 건 롯데가 처음입니다. 자, 롯데 25시즌 그래프를 딱 그려드리면 시작해서 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쭉 올라가는 게 배터리를 갈아 쓰면서 올라간 거였어요. 불펜들 다 때려 박으면서. 어쩔 수 없었죠. 왜? 선발이 계속 불안했으니까. 그리고 불펜은 4월 달에 정철원, 김강현, 최준용 없다가 5월 달에 최준용 복귀, 정철원 조금 숨 좀 돌려, 최준용 복귀하면서 계속 던져, 그리고 정철원, 김강현, 최준용이 같이 던져, 김원중 힘들지만 버텨. 이게 쌓이고 그리고 타자들은 어쨌든 남들보다 조금을 하나라도 더 치고 하면서 계속 버텨. 이 사람이니까 배터리가 달죠. 그게 8월달 한꺼번에 꽝!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롯데가 이게 진짜 잘못한 건가? 진짜 무작정 롯데 못했다고 싸잡아서 작살 내야 되나? 아, 이거 좀 고민되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롯데를 어느 전문가들이 어떤 분들이 5위 싸움을 이렇게 끝까지 그것도 앞장서서 할 거라고 누가 얼마나 생각을 했냐고 솔직히. 야, 왜 3위 하다가 왜 떨어졌어 이 새끼들아. 아니 처음에 3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냐 이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롯데가 마냥 물론 7위라는 성적이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저는 타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숫자로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그걸로 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어떨까. 롯데가 무조건 타팀 팬들한테 비아냥을 들을 만큼 그렇게 야구를 못한 시즌이 아니에요. 8월 달까지 3위였어요. 그래서 롯데가 무작정 못했다고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시즌은 저는 아니었다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롯데 팬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 롯데자이언츠의 25시즌 방향성은 분명히 계속 잘 갔다. 하지만 외부 영입도 없었고 마땅히 배터리가 닳았을 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뭔가의 밸런스는 솔직히 그건 좀 모자랐다. 그건 한계가 아니겠느냐. 선수 구성에. 아무튼 25시즌 롯데도 롯데가 가지고 있는 화끈함을 그대로 보여줬고 저는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시즌이었다. 다만 그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너무 그게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데미지는 조금 있지 않았느냐. 팬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은 저도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고생들 하셨고
예, 인상적이었던 시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롯데편 오늘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편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캐스터 안에 구단 분석 25시즌 리뷰 함께 해주시고 내용이 알차다! 구독 한 번씩 콱콱 좋아요도 그냥 막 팍팍 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